해커들이 FIA 시스템을 해킹해 드라이버들의 여권 정보, 사진, 개인 데이터에까지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 러셀은 2027년 메르세데스 시트를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퍼포먼스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키미 안토넬리에게는 큰 압박이 가해졌어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은 2024 시즌 예산 관련해 행정적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팀이 규정을 심각하게 초과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소문입니다. 만약 그 팀이 이득을 본 것이 사실이라면 챔피언십의 공정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지금부터 결승선 채널에서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포뮬러1의 최상위 기관인 FIA가 예상치 못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일로 FIA의 디지털 보안 체계에 큰 의문이 제기됐어요. 갈라글리라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해커 3명이 FIA의 공식 포털에 침입했고, 포뮬러1 그리드에 있는 모든 드라이버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겁니다. 여권, 슈퍼 라이센스, 계약 관련 문서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죠. 다만 이 그룹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들 스스로 밝힌 바로는 단순히 시스템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후 바로 FIA에 문제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침입은 드라이버 분류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드라이버라는 항목을 만들어 거기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었고, 이를 통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게 된 거예요. 해커들은 막스 베르스타펜의 데이터까지 확인했지만 어떤 정보도 저장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약점을 증명하기 위한 스크린샷 몇 장만 남긴 후 모든 내용을 삭제했고, FIA 기술진과 직접 협력해 보안 강화를 도왔어요. 문제는 24시간 이내에 해결됐지만 그만큼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드문 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커를 고용해 시스템 보안을 테스트하거든요. 이 경우 보안 전문가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기업에 보고한 후 보상을 받거나 채용되기도 하죠. 저도 어떤 팟캐스트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요. 하지만 FIA의 경우엔 사전 허락 없이 이뤄졌고, 기관은 아무런 정보도 몰랐던 상태였어요. 다행히도 이번엔 어떤 정보도 유출되지 않았고, 해커들의 의도도 악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FIA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건을 인정했고, 영향받은 건 드라이버 분류 포털 하나뿐이며 다른 시스템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건은 데이터 보호 관련 당국에도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만약 이번 사건이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포뮬러1 전체가 사이버 보안을 훨씬 더 강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이 세계는 정보 하나로 계약이, 전략이, 그리고 드라이버들의 이미지까지도 바뀔 수 있는 곳이니까요. 조지 러셀이 메르세데스와의 새 계약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몇 달간의 협상과 막스 베르스타펜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여러 추측이 이어진 끝에 러셀은 마침내 계약 연장에 합의했고, 그리고 이번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러셀은 2026년을 기준으로 한 퍼포먼스 조항이 계약에 들어있다고 밝혔어요. 메르세데스와 사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7 시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즉, 협상이나 내부 정치적 결정 없이 본인의 실력만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성적을 내면 100% 계속 갑니다. 흥미로운 건 계약이 늦어진 게 오히려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에요. 사실 처음엔 2024년 10월쯤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체결한 계약이 훨씬 낫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느껴요. 이 말은 곧 하나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 퍼포먼스 조항이 발동된다면 2027년 시트는 자동으로 러셀의 것이 되고, 가장 먼저 압박을 받게 될 인물은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가 되겠죠. 토토 볼프가 더 이상 베르스타펜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러셀의 자리가 굳어지면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는 건 안토넬리입니다. 과연 베르스타펜이 시장에 나온다면 볼프는 안토넬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각에선 안토넬리를 위성팀이나 볼프 산하의 또 다른 자리로 보내서 재능을 보존하려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차피 2025년은 안토넬리에게 있어 배움의 해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러셀보다 앞서서 레이스를 마무리했죠.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2026년이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예요. 러셀은 자신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안토넬리는 팀을 설득할 만큼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하죠. 결국 2026년은 두 드라이버 모두에게 결정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루이스 해밀턴 이후에 메르세데스를 재정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FIA가 2024 시즌 예산 상한선 관련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지연 그 이상이에요.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0월 말까지 적합성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패독 안팎에선 각종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보통 이 보고서는 여름 휴식기 직후에 공개됩니다. 2023년엔 9월 5일에 나왔죠. 2024년엔 9월 11일에 나왔죠.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2022년 그 해엔 레드불과 에스턴 마틴이 위반 사실로 적발됐어요. 특히 레드불은 예산을 1.6% 초과하면서 벌금과 개발 시간 제한을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에스턴 마틴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팀 측은 2024 시즌과 관련해 행정적인 성격의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외부 감사인의 서명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는데 직접적인 성능이나 지출 초과와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FIA는 이를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했고 별도의 징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현재 또 다른 팀이 훨씬 더 중대한 예산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FIA가 보고서 발표를 미루는 이유가 설명되죠. 서류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확실한 결론을 낸 뒤 발표하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미 미국 그랑프리 주말부터 퍼지기 시작했고 FIA 본인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뒷말은 더 커졌습니다. 만약 어떤 팀이 실제로 지출을 초과했다면 이건 최대한 투명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현재 맥라렌, 레드불, 메르세데스가 각기 다른 흐름 속에 있고 단일 포인트가 시즌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1년처럼 중대한 위반이 드러난다면 그 팀의 이미지뿐 아니라 챔피언십 전체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FIA는 분석이 모두 끝난 뒤에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만약 정말 중대한 위반이 드러난다면 해당 팀은 물론 FIA 자신도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이번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2022년 레드불의 징계가 너무 약했다는 말이 많았던 걸 떠올려 보면 2025년엔 그런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예산 상한선 제도는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한 챔피언십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예외나 봐주기가 생긴다면 그 제도 자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팀이 위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